백약이 무효하다. 이 나라 이대로 붕괴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대책을 써더라도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인데요. 바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일 중국의 뉴스는 새로운 게 뜬다고 했잖아요. 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기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이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7월입니다. 중국 공업이익이에요. 이게 1월에서 7월까지를 통합해서 중국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5.5%예요.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아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중국의 공업이익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기업들이 지금 힘을 못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떨어진 수치가 아니에요. 계속 뭉쳐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마이너스 1.1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2월에는 1월하고 12월까지 다 합체된 게 공업이익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런데 올 1월에서 2월 사이 마이너스 22.9%였거든요. 이게 안 줄어들어요. 1월에서 3일은 21.4%고요. 5월까지는 18.8%, 그리고 6월까지 16.5%, 7월에도 마이너스 15.5%예요. 약간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마이너스 15.5%라는 숫자는요.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에 비하면요. 이것은요. 진짜 충격적인 수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요. 부양책을 지금 다양하게 내놓고 있거든요. 한두 곳에 부양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요. 증권, 그리고 기업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부양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양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마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인 아주 강력한 대책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했잖아요.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7월에 3.55%에서 8월에 3.45%로 인하했습니다. 적지 않잖아요. 1%포인트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금리만 인하한 게 아니에요. 금리만 인하한 게 아니고요. 이게 시장에 주식 거래 수수료도 인하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말입니다. 주식 거래 수수료, 인지세라고 이야기하는 거 0.1%에서 말입니다. 50% 인하했습니다. 0.05%로 말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지금 중국은요. 금리 인하에다가 주식 거래 수수료 인하까지 했어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고 지금 그것이 주식시장에도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2008년 이후 여러분 최악의 수수료 인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수수료를 인하했을까요? 이거를 보면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장은 말입니다. 조용할지 모르지만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예상보다가 훨씬 큰 위험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죠. 홍콩 종합지수도 그렇죠. 거의 말입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연중 최저치예요. 급락이에요. 급락. 25일에는 17,993.88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요 싸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세요. 금리를 내렸는데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6월에 0%고요. 7월에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간다. 이것은요.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공급은 많은데 사는 사람은 적다. 사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을 낮춰주잖아요. 재고떨이 해야 되잖아요. 기업은 공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이대로 붕괴라는 제가 단어를 달았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산자 물가를 보면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는 작년 10월에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가 시작이 됐어요. 생산자 물가는 도매 물가입니다. 도매 물가는 그 다음 달 소매 물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고요. 6월 달에는 무려 마이너스 5.4%, 7월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낮은 수치 마이너스 4.4%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9개월 내내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도매 물가니까 기업들이 원자재가 필요치 않은 겁니다. 네. 원자재의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고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에는 또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도요. 중국의 상황이 진짜 심상치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연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대로 중국이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와, 생각보다 심각하죠. 실제로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니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한결같이 말입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리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4.5%까지 내리는데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부양책이 많이 나오는데도 이대로라면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굉장히 아픈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세게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상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예상보다가 중국의 경제는요.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한 번쯤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상보다 너무 빠른 게 사실은 큰 문제죠. 아마 이렇게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자칫 잘못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변화무쌍한 것도 있지만 그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이게 변화에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요즘같이 위험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투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조심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